동물 해방을 하루속히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꾼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개정판을 바친다. 안녕하세요. 북만남 태림입니다. 오늘은 동물 해방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물 해방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꾼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윤리적 추론의 힘이 우리 종의 이기심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게 해주었다. 자신의 삶을 바꾸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피터 싱어. 여기 보면 실천윤리학 분야의 거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은 동물 해방이라는 것을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동물 해방을 위해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2009년 서문에 보면 동물학대라는 표현을 하면서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동물 실험을 대체 방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송아지용 좁은 우리, 번식용 암돼지에 살아가는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부분을 서문에 남기고 있어요. 여기 2015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송아지와 암돼지 우리뿐 아니라 관례적으로 사용해왔던 배터리 닭장도 불법이 되었고요. 1900만 마리의 암탉에게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날개를 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1900만 마리의 암탉이 날개를 펼 수조차 없는 좁은 공간에서 마치 기계처럼, 달걀을 낳는 기계처럼 학대당했었다라는 얘기죠. 축산 동물들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동물들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들을 노예 상태로 보고 있다라는 이 말은 동물의 노예화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했다는 사실은 동물 해방을 향한 아주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2008년에 피터 싱어가 쓴 서문입니다. 동물의 노예화, 그리고 그들을 노예하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1975년 서문을 한번 볼게요. 이유 없는 차별에 반대한다. 이유 없는 차별에 반대한다. 동물 해방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유 없는 차별에 반대한다. 이유 없는 차별에 반대하는 거죠. 맨 처음에 동물 해방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은 여성 해방 운동을 이야기할 때 나왔던 얘기예요. 여성 해방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동물 해방을 주장하겠다라고 비아냥거렸던 말에서 사실은 동물 해방이라는 말이 시작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터 싱어가 주장하는 것은 남성이 여성을 차별했었던 그 프레임대로 우리 인간이 동물을 차별하고 있다. 종차별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종이 동물이라는 인간과 동물을 종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물들이 쾌고 감소 능력이 있는 독립 존재로 처우받기를 원한다.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주인이 만든 샌드위치 재료를 들어갈 돼지처럼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자. 인간이든 동물이든 이익을 똑같이 고려하자. 이 사람은 공리주의자거든요. 공리주의자라서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할 때 쾌락을 증명시키고 고통을 감소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쾌락을 모두, 그 이익을 그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해방운동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를 할 때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습관. 이는 동물 해방 운동이 직면하는 최후의 장벽이다. 어떤 습관이냐면 고기를 먹는 습관이거든요. 식사 습관. 식사 습관뿐 아니라 사고, 언어 습관 또한 도전을 받고 변해야 한다. 우리는 사고의 습관으로 인해 동물에 대한 잔혹한 행위를 방지하는 노력을 감정적인 것으로 또는 오직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참 읽고 통닭을 시켜 먹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통닭을 시켜 먹기가 너무 힘들었고 이 책이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닌데 너무 읽기가 힘들었어요. 여기 말하는 피터 싱어가 이야기했던 나의 생각, 나의 습관들을 뒤흔들어 버리는 이야기라서 조금 읽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읽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인간의 평등의 토대가 되는 윤리 원리가 배려의 범위를 확장하여 동물들도 동등하게 배려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차별, 인종차별, 그리고 동물의 도덕적 지위. 여기 나오죠.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논변을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말이 동물 해방이라는 거죠. 실제로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했을 때가 이제 여성운동을, 여성 권리를 이야기할 때 조롱했던 말로 쓰였단 말입니다. 여성 평등에 대한 논증을 건전하다면 개나 고양이 또는 말이 평등해서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이야기되었다는 말이겠죠. 도덕적 평등이 피터 싱어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벤담의 이야기 나오거든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벤담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어떤 존재가 평등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핵심적인 특징으로 꼽고 있다. 쾌고 감소는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참 많은 동물 실험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동물을 마치 소모품처럼, 기계처럼 동물의 생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실험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은 오직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동물 실험, 식용, 동물의 사육에 대한 거죠. 연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군사 실험 때 쓰였던 원숭이와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실험에 쓰였던 원숭이.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실험에 이용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징어가 얘기하는 건 동물들을 상업적 목적, 화장품, 샴푸, 식용색소와 같은 실험을 위해서. 또 문제는 이미 이루어졌는 실험에 이미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알고 있는 그 실험에 사용하는 건 그냥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굳이 그들에게 고통을 그렇게 줄 필요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진행됩니다. 이게 심리학 분야에서 동물 실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실험을 위해서 이제 동물들이 학대당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굳이 실험해보지 않아도 여기 보이거든요.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너무 하찮거나 너무 뻔하고 의미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의미 없는 그런 실험 때문에 쥐, 물개, 돌고래, 코끼리 이런 동물들이 막 실험에 쓰이고 있다는 거죠. 고문에 가까운 욕구 불만을 계속 일부러 준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
그다음에 독극물 실험을 위한 동물 실험. 당연히 먹으면 죽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 얼마큼 먹어야 죽을까를 계속 실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게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실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눈에 대한 세제의 자극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 토끼 눈에 세제 반죽을 직접 갖다 대고 있다. 반응을 살피는데요.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딱 단두대 같지 않습니까? 단두대 같은 곳에 토끼를 딱 집어넣고 계속 이렇게 실험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넣었을까? 문제는 피터 싱어가 주장하는 건 이렇게 실험을 해서 이런 결과가 얻어졌잖아요. 근데도 계속 하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닌가? 토끼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쥐로 할게라고 한다면 쥐도 의미가 없다. 쥐도 어떻게 보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재고해 보려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동물 실험이 정당화될 수 있을 때는 언제인가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사람도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동물 실험이 정말 극적인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허용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쓸데없이 준다면 동물 실험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배가 당연히 폐암을 유발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그것을 아는데 그걸 굳이 또 실험하고 할 필요 있느냐, 고통을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장식 농장에서는 농장은 농장인데 공장식으로 사육이 되고 있다는 거죠. 동물들을 마치 돼지, 소, 닭을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달걀을 생산하는 기계처럼 여기 보이세요? 닭장에 움직일 수 없는 닭들, 날개를 펼 수조차 없다라는 그게 이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임신기간 중에 암돼지들은 몸을 돌릴 수도 없고 좁은 마구간에 이렇게 감금된다. 그리고 움직일 수도 없이 이렇게 해서 그냥 돼지 새끼들에게 젖을 줄 수만 있도록 움직이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송아지, 이 송아지 부분을 읽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 송아지 역시 움직일 수도 없는 공간이고요. 일부러 빈혈을 걸리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빈혈을. 왜 그럴까요? 소고기의 색깔을 더 선홍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철분이 부족하니까 이 소는 맨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되냐면 자신의 소변을 막 핥아먹는 그런 모습도 관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송아지, 빌용 송아지는 빨리 성장하여 열을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정말 빨리 소고기로 팔리기 위해서 여기 보면 송아지 고기의 색깔은 송아지 고기 애호가들 시장에서 최고의 수익을 보장하는데 요구되는 요소 중에 하나래요. 선홍빛. 밝은 색깔. 그래서 고급 호텔, 식당에서 고급 분무로 핑크색 송아지 고기를 위해서 철분을 줄인다는 거죠.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가축들의 고통과 자행되고 있는 관행이라고 하면서 나온 이야기도 참 읽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저녁에 밥을 차려주기 위해서 제가 또 막 고기를 굽고 있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고기를 먹지 않는 건 또 먹지 않는데 또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참 그 습관을 고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채식을 한다는 것은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육식의 습관을 탈피하고 더 이상 미각의 욕구 때문에 도축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것. 슈퍼마켓에서 그런 고기를 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고기 생산의 비효율성과 환경 파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여기서
싱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제 동물을 먹어야 한다,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두유라든가 이런 식물로 충분히 인간의 영양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채식주의자가 되면 뒷돌에 채소를 키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기가 제거됨으로써 자연과 더 가까워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 피터 싱어의 책의 맨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동물을 사랑하는 아주머니의 초대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동물을 사랑하는 개를 키우는 동물을 사랑하는 아주머니가 이제 피터 싱어 부부를 초대해서 대접을 하려고 내어놓은 게 샌드위치였는데 그 샌드위치 안에 소세지가 들어있는 그 샌드위치를 들이밀면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당신은 강아지를 키우냐면서. 근데 피터 싱어는 그렇게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보면 그런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동물에 고통을 주는 그런 사육시설에서 동물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그게 마치 팔리는 상품처럼 진열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비유적으로 비판하는 부분이 이 책에 나옵니다. 인간의 지배, 종차별주의에 대한 생각. 인간이 예전에 남성이 여성이 아무런 권리를 주지 않았던 것처럼 백인이 흑인을 지배했던 것처럼 인간도 지금 동물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논리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생각으로는 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럼 인간하고 동물하고 똑같은가? 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성적인 관점에서 따졌을 때는 이제 어떻게 동물하고 인간하고 똑같이 봐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이성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자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들의 가장 기본은 쾌락을 느낄 수 있는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를 가지고 기준을 잡기 때문에 동물도 똑같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라는 그 질문에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성과 흑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부르짖을 수라도 있었는데 동물들은 고소할 능력이 없다. 그런 걸 부르짖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고를 해야 된다. 습관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도 어릴 적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도 제가 안 먹을 수는 있겠는데 저희 아이들을 먹일 수밖에 없도록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모습들에서 참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인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인간의 복리와 환경의 보존에 관심이 있다면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기아, 인구 조절, 이런 환경 문제들을 할 때 인종차별, 성차별, 그리고 종차별 이런 논리로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간들이 참 늑대를 안 좋게 얘기하는데 늑대 그렇게 안 좋은 존재 아니라고. 늑대는 매우 사회적인 동물이다. 애정이 깊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헌신적 부모인 동시에 무리의 충실한 구성원이다. 피터 싱어는 실천윤리학자거든요.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자입니다. 공리주의자는 쾌락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줄이는 거죠. 공리주의자로는 벤담, 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주장하죠. 그렇죠? 네,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주장하려면 이 행복에 대해서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감소시켜라. 그러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쾌락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인간만이 쾌락을 누리느냐? 동물도 쾌락을 누릴 수 있거든요.
벤담 때부터 동물 역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존재다.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벤담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쾌고감수 능력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 모두를 도덕적 범위 안에 넣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피터 싱어의 동물 실험 금지의 운동이 결과로 나타난 게 캘리포니아주 미국 내 최초 동물 실험 화장품을 판매 금지하겠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기사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규제 시행 배경과 예상 효과라고 하면서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동물 실험이 없는 화장품엔 이런 로고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고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피터 싱어가 동물 해방을 위해서 많이 주장했던 것들과 그것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에 의한 영향으로 정말 살아있는 실천 윤리 학자이자 피터 싱어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물 해방 피터 싱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북만남 대림이었습니다.